당신 내 통장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에이, 당신이 얘기했잖아. 기억 안 나? 내가 말한 적 없어. 왜 그래? 설마 나 의심해? 그래. 당신 내 재산 노리고 접근했지? 당신 미쳤어? 내가 누군지 몰라? 알지. 넌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잡은 범죄자야.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다가온 재혼 남편. 그의 다정한 눈빛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의 모든 말이 진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복수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 그의 완벽한 계획은 예상보다 훨씬 교묘하고 치밀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그의 손안에 있던 당신의 삶은 엉켜들어가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가 당신을 속이려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그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계략과 복수가 얽힌 인생의 전환점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절대 그 사람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65세 김순영 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혼자 남은 집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이내 외로움이 되었죠. 딸은 미국으로 시집가서 연락이 뜸하고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나면 쓰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생일, 어버이날, 이젠 그냥 카톡에 생일 축하드립니다. 짧은 이모티콘 하나로 지나가는 날이 됐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집 덕분이었죠.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구며 지킨 집. 처음엔 쌔빵살이로 시작해서 빚도 갚고 수리도 하고 그렇게 만든 우리 보금자리였거든요. 제겐 이 집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있고 가족의 기억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처음 나가본 날이었죠. 참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누는 것도 웃는 것도요. 그날 제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말투는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혼자 사시는 것 생각보다 많이 외로우시죠? 별말 아닌데 그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그동안 누구도 묻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외롭냐는 질문을요. 저도 그래요. 혼자 지낸 지 오래됐고 그냥 누군가랑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참 낯설고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가 날 여자로, 사람으로 바라봐 준다는 것. 그 작은 눈빛 하나에 내 마음이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혼자 밥 먹기 싫다며 간단한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커피를 마시며 요즘 어때요? 묻는 사람도 그가 유일했죠.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당신 옆에 조용히 있어줄 수는 있어요. 그게 괜찮다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전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그저 외로움인지 그땐 분간이 안 됐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있었다는 걸요. 그 사람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웃어주는 사람, 내 음식에 감탄하고 내 하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처음엔 참 따뜻했어요. 혼자 밥 먹던 주방엔, 둘이 마주 앉은 식탁이 생겼고 조용했던 거실엔 그의 웃음소리가 퍼졌죠. 이 된장찌개 세상 어디서도 못 먹는 맛이에요. 이래서 제가 자꾸 오고 싶다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괜히 마음이 간질간질했어요. 아, 이 사람도 나랑 살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 떠난 후 닫아둔 내 삶에 한 사람쯤은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웃음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을 땐 늘 말이 많았던 사람이 전화만 하면 바빠서 끊어야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평범한 일상 얘기엔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얘기 또 해요. 그런 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전혀 말한 적 없는 은행 통장 내역을 그가 무심히 언급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은행 갔다 오셨다 했죠? 거기서 얼마 찾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 통장을, 내 습관을 언제부터 그렇게 유심히 봐왔던 걸까?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함께 식사하다 우연히 건넨 체크카드. 그때 그가 카드 번호를 오래 바라보던 눈빛이, 그게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구나. 그 사람은 늘 나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나보다는 내 삶의 조건을 묻는 듯 했어요. 이 집은 예전에 산 거예요. 지금 시세로는 꽤 되겠네. 뭐 이런 집 하나 있으면 노후엔 든든하죠. 듣는 내내 묘한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집 이야기, 돈 이야기, 내 보험, 내 적금.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사람이 돈 얘기할 수도 있지. 하지만 왜 이상하게 그 말들이 하나같이 계산처럼 느껴질까? 그리고 그날 그는 또 묻습니다. 혹시 집 명의가 아직 남편 명의예요? 아님 당신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 순간 그의 미소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건 계산 끝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 사람을 남편이 아니라 낯선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곧 불안으로, 그리고 공포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사람이 씻는 사이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전화번호부엔 내 이름은 아내가 아닌 이 씨로 저장되어 있었고, 문자 기록엔 지워진 흔적이 가득했죠. 이름조차 애매했습니다. 그가 내게 알려준 이름 박현수. 하지만 지갑 속 신분증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태호? 분명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이라면 그의 모든 말이, 그 웃음이, 그 손길이 다 거짓이라는 말 아닌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가 외출한 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해당 이름으로 주민등록상 등록된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없다니요? 내가 함께 사는 남자가 등록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 그가 알려준 정보로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태호. 사기, 위조, 협박, 전과 3범. 최근엔 신분 세탁 후 중년 여성 대상 결혼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그 순간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사람 또 못 만나요. 나 당신 하나면 충분해요. 함께 늙어가는 거 꿈꿔도 되죠? 그 말들, 그 웃음들, 전부 연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너질 순 없었어요. 이번엔 내가 덫을 놓을 차례입니다. 그날 밤 그가 돌아오자마자 나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당신 말한 공동명예 말이야. 나도 생각 좀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 정말요? 당신 역시 너무 믿음직해. 그래. 웃어라. 지금 웃을 수 있을 때 웃어도. 넌 곧 끝날 테니까. 나는 나를 속인 만큼 그를 철저히 무너뜨릴 겁니다. 그가 건드린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삶이니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단순하지 않다. 그가 무너지는 걸 자신의 실수라 믿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그날부터 하나하나 준비했다. 그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위치 추적 앱. 녹음기 대신 CCTV가 있는 공간에서의 대화만 유도했고 그가 욕심낼 만한 미끼도 준비했다. 자기야, 그 딱 말이야. 내가 엄마 유산으로 받은 거 있잖아. 그거 명예 좀 바꾸려고. 당신한테도 절반 주려고 해. 진짜? 와.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 같네. 그래. 땅을 원했지? 그걸로 널 무너뜨릴 거야. 그날 그는 모든 서류에 사인을 했다. 서명 전 모든 대화는 녹취되고 있습니다. 녹음이요? 상관없어요. 우린 부부니까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카페로 데려갔다. 거기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자기야, 이제 다 됐으니까 진짜로 축하해야지. 그럼 이제 우리 돈 걱정도 없고 노후도 걱정 없지? 그래서 말인데, 당신 이름 박현수 맞아? 뭐? 아니면 김태호? 전과 3범 사기 혐의 위조 그리고 현재 지명수 배자?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입술이 말라붙었고 뒷머리를 긁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이건 우리 대화 녹음 파일이고 이건 당신 위치 기록 그리고 이건 당신 이름으로 된 모든 신분 위조 증거야. 당신 날 그래. 당신이 나를 속인 그 날부터 나도 당신을 속이기 시작했어. 그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카페를 나가려 했다. 하지만 밖엔 이미 경찰차 2대가 대기 중이었다. 김태호 씨 사기 및 신분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야. 당신 대사 이제 안 통합니다. 그 순간 가슴에 박혀 있던 모든 멍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허무했지만 그보다도 통쾌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남긴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 중엔 놀랍게도 내 친구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체포되고 난 후 내 삶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겪었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남긴 흔적들이 여전히 내 주변을 맴돌았죠.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거짓말에 속았던 사람들은 나처럼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복수를 완성할 결심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수 씨 아니 김태호 씨의 아내입니다.
그 사람 말이죠. 저도 속았어요. 그가 날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도 속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려고 해요. 그렇게 나는 피해자들 중 몇 명을 모았습니다. 그와 같은 수법으로 속아 넘어갔던 여성들만큼은 아닐까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3천만 원을 줬어요. 그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에게 집을 담보로 맡겼어요. 지금 그 집 그가 팔아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우리가 법적으로 밝혀야 해요. 그리고 그가 한 짓을 세상에 알리죠. 그렇게 우리는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남자에게 마지막 한 방울의 고통을 선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죄는 이미 경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가 저희를 속인 방법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선 그 사람의 진짜 범죄가 밝혀져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모든 걸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단순히 사기를 쳤다는 사실만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나는 미디어를 통해 그가 저지른 범죄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저와 같은 많은 여성들을 속였고 그들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를 처벌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퍼지기 시작한 그의 사기 행각과 위조 사건은 단숨에 사건화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거짓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그가 법정에서 그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범죄의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이 곧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의 거짓말은 결국 그의 자신이 만든 덫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가 더 강해져야 했어요. 그렇게 나는 다시 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법정에 서는 순간 모든 피해자들은 완벽하게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마주했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피고인 김태호 씨는 사기, 신분 위조, 재산 침탈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피고석에 앉은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과 교활함은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삶에 발을 들릴 수 없다. 이 파일들은 모두 피고인이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증명합니다. 저는 그가 한 말과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내 집을 담보로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저는 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는 나를 속여서 저의 신용을 망쳤습니다. 각각의 피해자가 증언할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방어는 점점 약해졌고 그가 남긴 모든 불법 행위는 점차 노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댔습니다. 이건 다 오해라고요. 그녀가 저에게 덫을 놓은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당신은 끝까지 내게 거짓말을 했고 모든 사실이 드러났어요. 김태호 씨는 사기, 위조, 재산 침탈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의 최후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의 모든 속임수가 밝혀지자 내가 그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마침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모든 것이 끝난 순간 내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와의 과거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나는 이제 자유예요. 이젠 내가 진짜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 그때 내가 복수를 하면서도 깨달은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내가 다시 행복을 찾을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다는 걸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는 이제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